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로 문을 열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첫 번째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오는 7월에 발표합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은 내년 3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을 받게 되고 이들이 고3이 되는 2020년에 치러질 2021학년도 수능 역시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편돼야 하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수험생들이 문이과에 상관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2021학년도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치르게 되는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을 반영해 수능의 과목과 문항수를 개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능의 역할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연 어떻게 수능 개편안이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두 번째입니다. 교육부가 고교 내신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완전 절대평가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신 성적은 성취평가제 점수와 석차 9등급제 점수가 병행 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9등급제 점수만 대학 입시에 활용되고 있어 학생 간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학생부의 상대평가와 병행 기재되는 고교 절대평가를 전면 확대할지 여부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학생부 신뢰도와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이 유리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한 뒤 7월 중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결론이 나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마지막입니다. 소프트웨어 실력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올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미래부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현재 14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신규 대학까지 포함하면 20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 수시에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선발 규모는 지금까지 발표된 전형 계획보다 확대될 예정인데요. 중앙대가 2018학년도에, 경희대가 2019학년도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에 따라 관련 전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중앙대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이 확정 발표되면 5월까지 수시 요강에 SW 인재 전형을 추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희대는 2019학년도부터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와 컴퓨터공학과의 신입생을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대학의 전형 계획 발표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최강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최고의 진학 선생님 세 분이 동시에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과를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실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최강의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로학원 하늘교육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사물 학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고3 학생들이 봤던 영어 시험이 절대평가로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난이도가 상당히 궁금할 텐데요. 실제로는 6월 모의평가, 평가원이 주관한 시험을 봤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들 한번 유념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번 수학 시험이 꽤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보통 하는 얘기에 따르면 너무 계산이 복잡했다라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는데 실제 평가원이나 수능 시험에서는 그 정도 복잡한 문제들 많이 안 나오니까 좀 걱정 마시고 준비하시고 국어 영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렵게 나온다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산 서령고등학교 교사 최진규입니다. 3월 초에 봤던 그 전국연합 성적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는데 제가 이제 고3 담임을 맡고 있는데 저희 반 학생들에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눠졌습니다. 표정들이 상당히 어두워지는 걸 제가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이제 제가 또 위로의 말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평탄한 길은 없다. 험하고 거친 길도 가야 평탄한 길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요. 뭐 크게 여러분들 개의하지 말고요. 큰 목표가 있으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용기를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 이치우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 이치우입니다. 네,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3월 학력평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험생활은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이제 3월 마지막 주인데요. 한 달이 이렇게 지나면 또 한 달이야 좀 긴 시간이잖아요. 좀 정리도 해보고 앞으로 올 4월에 대해서도 조금 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이렇게 지내다 보면 수험생활이 마지막이 되는데요. 의미 있는 3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4월을 좀 준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수험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시 방송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요,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에너지 공학 기술자고요. 좌우명은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에너지공학 기술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어머니, 저희 프로그램 어떻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셨나요? 네, 저희 애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는 있는데요. 현재 내신 성적이 낮고 비교과 준비 수준도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대학에 진학이 가능할지 궁금해서 신청해 보았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수험생과 정말 같은 마음이실 텐데 오늘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뽑은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성적, 물리화학, 과학탐구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이치우 선생님 어떤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성적하고 이제 목표 그리고 자신감 이렇게 세 개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성적 아까 어머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성적이 좀 다소 이제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수시와 정시라는 그 두 개의 대학 입시의 큰 관문을 놓고 보면 수시는 뭐 학생부 비교과도 있습니다만 학생부의 교과 성적 그리고 정시는 수능 성적인데요. 이 두 가지 성적이 대학에 진학하는 어떤 뭐 일종의 그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2학년 2학까지 내신 2학년 2학기까지의 학생부 내신을 보니까 국수연과의 평균 등급이 이제 3.1등급인데요. 한 가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가 전체적으로 등급 평균이 한 1등급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1학년 때 성적을 2학년이나 3학년으로 계속 쭉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3학년에 와서는 이제 내신 성적이 뭐 1학년 때 수준이나 아니면 좀 더 그 이상으로 내신 성적을 조금 더 향상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수능에서도 보면 사실은 그 3월 학평 수능 성적이 지난해 11월보다 상당히 많이 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학년 때 6월 이후에 성적을 쭉 보면 지속적으로 성적이 좀 뭐 들쭉날쭉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3월 학력평가의 성적이 이제 가장 낮은 좋지 않은 이제 상황인데요. 지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 때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그 공부의 결과가 3월 학평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부를 아마 열심히 하지 않는 말이 어렵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성적이 왜 안 나왔는지 공부 방법에도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학생부의 비교과를 조금 더 보완하는 뭐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하는 전략과 함께 학생부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의 성적 향상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난 다음에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학생의 그 목표도 대학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그 정해진 목표에 맞춰서 좀 자신감 있게 밀어가시면 전체적인 대학 입시의 어떤 그 전략에서도 좋은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오종훈 선생님의 키워드도 궁금합니다. 오종훈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이제 과학 탐구, 리더십,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과학 탐구에 대해서는 이제 비교과 수상 실적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활동 등에서 상당히 우수한 활동 상황들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리더십 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나서 그런 측면에서도 비교과 활동에 대한 우수성이 나타날 것 같다. 그리고 학생의 동아리 활동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2 때 성적의 하락이 이런 또 면과 또 결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학생이 전반적인 비교과 활동에서 과학 탐구 활동이라든지 리더십 활동, 동아리 활동이 다른 경우보다 상당히 돋보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최준규 선생님이 제시해 주신 키워드도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학생부 종합전형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키워드를 물리, 화학 과목,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 적극적인 탐구 활동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에너지 공학 기술자로 이제 진로가 정해져 있는데 관련된 교과목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물리나 화학 과목일 텐데요. 이 과목들이 꾸준히 지금 성적이 향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관련 교과목에 대한 수상 실적도 갖추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과목을 과연 어떻게 이제 수업에 참여했느냐 이게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학생이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했다는 내용 이런 기록들이 참 잘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진로하고 이 학업 능력하고 적절하게 잘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은 그 학생부 기록 전체를 보면요, 이 에너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 활동이 아주 뭐 골고루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의미 있게 저는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네, 이치우 선생님 80점, 최준규 선생님 80점, 오종훈 선생님 75점 주셨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5등급, 수학 3.1등급, 영어 2.3등급, 과학 3.4등급으로 평균 3.1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3등급, 3.5등급에서 4등급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영어는 3등급에서 1등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하영 3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3등급, 화학원 2등급, 생명과학원 3등급, 평균 2.8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계속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하고 있고 영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75점을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특징 그리고 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예, 학생의 점수를 저는 75점 줬는데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한양대 수시학생부 종합전형 경우에서는 교과 내신 성적이 정량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내신 이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고를 될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종합평가가 중심이다라는 것 때문에 학생의 내신 성적이 예를 들면 3등급 초반대여도 이제 다른 활동 사항이 뛰어나면 점수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학생의 이제 주요 교과 성적을 보면요. 주요 교과가 3.1등급이고 전교과 성적 3.2등급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중상위권에 포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성적은 주요 교과 2.5등급에서 아쉽게도 2학년 때 3.5등급으로 좀 하락한 추이가 있고요. 전교과 성적도 3.0에서 3.4등급으로 또 하락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제가 어머니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 성적이 좀 내려갔는데 그때 약간 어떤 좀 상황이 있었나요? 본인 스스로가 그 국수과정 개념이 잡혀 있지 않다라고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2 겨울 방학 때부터 개념 위주로 지금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저희가 어차피 학생 종합전형에서는 그래도 학생부 교과 성적이 또 중심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에서 당연히 3학년 1학기 때 치르는 내신 성적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먼저 강조해 드리고요. 학생 또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요. 3월 학평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연계 3병력이죠. 이제 요즘에 영어가 절대평가 빠지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 기준에서 이제 상위 누적 14%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평균 100분위는 84.3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성적 가지고서 실제 한양대 원자력 공학과죠. 정시로 간다고 했을 때 2016학년도 정시학자 수능 평균이 100분이 93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현재 받고 있는 84하고 비교했을 때 약 6점 얼마죠? 약 8점 정도 부족해서 실제 정시 지원했을 때는 약간 상향 지원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치우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이 성적에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앞서 최진교 선생님께서 이제 핵심 키워드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연계열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수학하고 과학이 좀 중요한데 특히 이제 그 과학 과목에서도 물리, 화학, 지구과학이나 이제 생명과학에 비해서는 좀 우수한데요. 물리와 화학 과목, 특히 이제 이 두 과목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제 전공 적합도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성적을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입학 사정관님들이 얘기하신 것 보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가장 좋아야 할 게 많이 이제 평가하는 게 학생부와 관련되는 전공과 관련되는 학생부의 교과 성적입니다.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 성적 향상에 조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치우 선생님 80점, 최진규 선생님 80점, 오정훈 선생님 75점을 주셨습니다. 네, 최진규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를 80점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의 비교과 강점, 약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비교과 활동 중에서 역시 이제 강점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탐구 활동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약점은 이제 이런 활동들이 장점이 이제 단점이 된 경우인데 중복된 그 내용들이 많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양대의 그 인재상은요, 교양인, 전문인, 실용인 뭐 이런 그 인재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장점이 이제 자기 진로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탐구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이런 기록들이 아주 학생부 비교과의 전 영역에 아주 골고루 드러나거든요. 역시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한 장점이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예, 이건 아주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못지않게 이제 약점은요. 이런 기록들이 사실은 이제 학생부의 어떤 정체성을 좀 훼손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대개 이제 탐구 활동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교과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어떤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자율 활동이라든지 또는 진로 활동이라든지 또는 이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탐구 활동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1학년 자율 활동에서 탐구 아카데미가 2015년 4월 달에 한 내용이 있는데 바이오 에너지를 주제로 해서 이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 또 진로 활동에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이 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보통 교과에 또 같은 내용이 또 기록돼 있어요.
그 같은 내용이 3번 기록돼 있다는 얘기죠. 그거 외에도 뭐 신입생 성적 우수자, 해외 연수 이 내용도 자율활동에 있는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도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라면은 학생이 이제 기록의 양도 많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같은 내용이 중복된다라는 거는 대학에서 조금 볼 때는 좀 아쉽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머니 혹시 우리 학생의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언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좀 드리면서요. 워낙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각각의 항목별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다라는 쪽으로 이제 소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 최진규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이 비교과를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수상 부분이거든요. 이건 이제 정량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인데 진로하고 관련된 물리나 화학 교과에서 교과 우수상을 3학년 1학기에는 좀 받으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탐구 활동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배려나 나눔과 같은 어떤 인성적인 요소가 이제 이 부분의 3학년 1학기에는 조금 더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동아리 활동이 이제 탐구 활동이 되긴 했지만은 가장 좋은 부분은 이제 독서하고 연계하는 활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주고요. 독서 활동에서 이제 음악, 미술, 체육 같은 어떤 예체능과 관련된 어떤 독서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보완하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이 궁금한데요. 세 분의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이치우 선생님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탐구형 인재 전형, 최준규 선생님은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인하미래인재 전형, 오종훈 선생님은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치우 선생님께서는요,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탐구형 인재 전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여러 선생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최진규 선생님도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학생이 이제 탐구에 관련되는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탐구의 활동들을 오롯이 잘 녹여낼 수 있는 게 중앙대학교의 탐구형 인재 전형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1단계에서 일단 그 2.5배수로 서류로 먼저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30% 면접을 반영하고 수능 최저학력의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좀 특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해당 전공 분야에서 우리 학생이 발휘한 능력의 어떤 탐구 능력들이 이제 활발한 또 경험치가 있고 학교 생활에도 충실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실적이나 과제 연구 또 탐구 활동, 독서 활동을 두루 이렇게 살펴보면 지적 탐구 활동 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 학생을 선발한다는 그 중앙대 취지에 맞게 좀 지원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입시 결과를 보니까 2등급에서 3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합격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단과 대학의 모집 단위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과 대학의 단과 대학 단위로 보면 2016학년도에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이제 3.1등급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내신으로만 선발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불리한 내신으로서 내신에 사실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위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년도에 모집 인원은 21명이고요. 경쟁률은 지난해 보면 6대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2학년까지의 내용들을 3학년 1학기의 내신과 더불어서 좀 잘 마무리를 하면 중대 정도의 도전적으로 좀 지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치우 선생님께서 중앙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중앙대 입학 사정관께서 직접 합격 팁을 알려주셨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018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년도 대비해서 모집 인원이나 전형 숫자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올해부터 면접을 도입을 하기로 한 점이 작년과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탐구형 면접에서는 말 그대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한 내용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면접에 대한 대비나 노력 없이도 충분히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에 대비하시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라고 해서 특별히 학생이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미리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대학교 들어와서 에너지와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수학 그리고 물리, 화학 등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공학 계열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만한 본인의 흥미라든지 관심, 노력이 자소서나 학생부 또 학교 활동 등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어야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종훈 선생님께서는요,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추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서울시립대에서 대표적인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 전형의 성격도 학생이 맞을 것 같아서 추천해 드렸고요.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1단계는 서류평가로 2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비교과 성적이 성적으로 우수한 것이 학생한테 장점이었습니다. 다만 교과 성적은 다소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수능 취적 기준이 없고 전반적인 비교과 활동 실적이 우수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 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세 분 선생님들께서 궁금한 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말 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대회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물론 대회 참석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생명공학과 아니면 그 외에 이제 관련된 학과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학과에 대한 경시대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인성 부분이나 아니면 리더십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성적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예절상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 경제를 하는데 물론 이제 논술 대회에서의 뭐 글쓰기 대회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사회 과목이나 아니면 경영 경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 중요하고요. 무턱대고 이제 무조건 내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그 담당 선생님한테 어떻게 준비하냐,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꼭 물어보시고요. 내 성적이 좀 안 좋을 때는 팀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하는 친구들하고 본인의 고민을 좀 얘기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